시작. 네. 뭐라고요? 지금 몇 분이냐고요? 시계를 봐야 할 것 같은데. 10시 3분. 아, 11시 3분. 자, 볼게요. 개념 아주 간단해요. 여기는 이제 접선의 방식까지만 할 거야. 아마 롤의 정리, 평가 정리는 다음 시간에 우리 연속해서 아는 사이값 정리가 있어요. 묶어서 같이 하든가 할게요. 도함수 활용해서 첫 번째 챕터가 접선의 방식인데, 접선의 방식은 개념 자체는 아주 쉽고 단순해요. 주인공, 접선의 방정식의 주인공은 바로 여기에요. 접점. 에서도 진짜 주인공은 접점의 x좌표. 그래서 제가 지금 t만 빨간색으로 썼는데, 접점의 x좌표만 알면 그냥 슬슬슬 풀리는 문제고, 혹시 접점의 x좌표를 모르면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것은 다 어디로 귀결되냐면, 접선을 구하라 라고 하면 접선의 x좌표만 구하면 돼요. 왜 그러냐? 접선은 어쨌든 직선이고, 직선을 구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기울기, 지나가는 점. 얘가 지나가는 점일 거고, 기울기는 F'A. 그래서 T, FT를 지나고 기울기가 F'T인 직선의 방식 저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접점의 x좌표가 나와 있으면 저렇게 풀면 되고, 안 나와 있으면 구하면 돼요. 예를 들면 기울기가 3인 접선을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미분에서 3되는 t의 값을 구해야 된다고요. 기울기가 3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3이 되는 t를 구한다. 구하면 끝. 하여튼 t를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 그러니까 접점을 안 알려주고 이렇게 곡선이 있는데 저 바깥쪽 A, B라는 곳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어봤대요. 몇 개가 그어질지 모르겠어요. 그건 문제마다 다른데,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푸느냐. 제일 첫 번째로 할 일은 접점 언급이 안 돼 있을 거거든요, 문제. 그럼 우리가 접점을 T, FT라고 미지수로 설정해야 돼요. T로 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직 모르니까 T, FT.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써요. 이건 뭐냐면 그 접점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이 접선의 방식이 어딜 지나느냐. A, B를 지나겠죠. 원래는 A, B에서 접선을 그렸지만 그냥 저쪽에 어딘가 접점이 있을 건데 그 접점에서 이 점이 지나간다는 의미로 이걸 대입해요. 이걸 대입한다는 건 B를 Y 대신 A를 X 대신에 넣고, A, B는 아마 숫자로 주거나 문자로 주자로 간단한 문자를 줄 거예요. 그럼 결론은 여기가 지금 안 그래도 T가 되게 많을 거거든요. T가 되게 많은데 X랑 Y 대신에 어떤 숫자가 들어갔다? 그럼 여긴 T만 남아요. T토성이. T만 남아요. 그러면 이건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T에 대한 방정식이 돼요. 그래서 아무도 안 시켜도 여러분들은 T를 구할 거예요, 아마.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T를 구하겠죠? 이 T가 뭔지 알아야 돼요. T가 뭐죠? 접점의 X좌표.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T를 구하면 거기서 끝났다고요. 접선의 방식은 접점의 X좌표만 구하면 끝이에요. 그걸 구했는데도 끝이 안 났다 그러면 그거는 접선의 방정식 문제라기보다는 더 추가적인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두 명. fx와 gx 두 명이서 접한다. 그럼 문제 푸는 방식은 이렇게만 풀면 되는데, 자, fx랑 gx가 접한다인데 fx도 곡선, gx도 곡선. 그러니까 몇 참수인지 모르겠지만 둘이 접해요. 또는 한 명이 직선이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자, 여기 요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여기 이 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둘이 접한다가 아니라 한 명이 있고 다른 한 명이 거기에 접한다. 그러니까 가불관계가 있다 그래야 되나? 소유격? 저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접선이 그냥 접선이 아니라 나는 저 친구의 접해라고 했다면 여기는 동등하게 얘랑 얘가 서로 상호적으로 접해. 그러니까 여기에 직선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직선도 함수잖아요. 1차 함수. 어쨌든 두 함수가 접해.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푸느냐. 어쨌든 주인공은 둘이 접하는 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를 접점을 T라고 놓으면 일단 이 fx 볼게요. fx에다 t를 넣으면 그 높이가 이렇게 되고 gx에다가 t를 넣으면 그 높이가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둘은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ft는 gt. 두 번째, 여기서 접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라고 볼 거예요. t에서 기울기는 f't. 얘가 t에서 기울기는 역시 g't 같다. 그래서 식은 끝이에요. 이걸로 ft는 gt, f't는 g't 이렇게 하면 돼요. 둘이 접한다.
그러면 둘이 접하니까 접점이 있을 거잖아요. 접점에 xf가 있겠죠. 알려주면 고맙고 안 알려줘도 상관없어요. 왜? 그걸 여기다가 넣고 갔다 미분하고 넣고 미분하고 넣고 갔다.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다 풀려요. 다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 미적분 가면 이렇게밖에 안 풀려요. 왜 이렇게밖에 안 푸냐? 등장하는 애들이 여기는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거 등장했거든요. 2차 함수, 끼케야. 근데 우리는 이제 미적분에서는 로그, 뭐 삼각함수,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초월함수들이 뭐가 나오든 간에 둘이 접해. 그러면 T 넣고 같다, 미분하고 T 넣고 미분하고 T 넣고 같다. 그거 다 어떻게든 풀어내야 돼. 연립해서. 연립해서 푼다는 얘기는 여기 어딘가에 T를 제외한 또 다른 미지수가 하나 있을 거예요. A라든가 K라든가. 식이 동이니까 연립해서 구할 수 있어요. 개념은 이거예요. 자, 이걸 이제 풀어볼게요. 우리가 할 것은 이미 다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라 요거 하나만 좀 너무 다 특별한 게 없네요. 수직 하나 해볼게요. 607번 풀어봅시다. 607번 풀어봅시다. 지금 여기 언급 안 했던 건데 어렵지 않아서 607번 해볼게요. 네. 미분 개수 뜻이요? 뜻은 아니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a분의 fx-fa를 미분 개수라고 해요. 또는 리미트 h를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가로치고 x 플러스 h 빼기 fx. 그게 도함수. 다시 한번 개념을 이해할 때 보면 정확히 써 있거든요. 그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을 못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물어봐요. 만약에 이제 학생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선행을 했다라고 할 때 처음 물어보는 게 미분계수가 뭐예요? 또는 도함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어렸을 때 배울 때. 그거를 해줘야 돼요. 자, 607번 봐볼게요. 여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여기 접선의 수직이다. 여기를 지난다니까 일단 이거는 확정이죠. 여기다 우리 기울기 쓰면 돼요. 기울기. 근데 접선의 수직이니까 얘가 여기서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1을 넣어보면 3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얘가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인데 수직인 기울기를 써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역수하고 마이너스 없애면 이렇게 돼요. 접선의 방식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라서 이렇게 했고 뭐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요. 613번 볼게요. 613번 보면 조금 넘어가서 610 나머지 다 똑같아서 비슷비슷 물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렵더라도 개념적으로는 추가적인 게 없어서 쭉 풀어주시면 되고 613번 보면 이렇게 함수가 있고 1,4에서의 접선이 그러니까 얘가 일단 접점이에요. 접점을 알려줬다는 거는 문제 풀기가 수월하다.
어쨌든 그리고 1,4에서도 누가 굳이 누구의 가중치가 들어가야 되냐면 항상 x좌표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y좌표는 항상 수동적이다.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고 어쨌든 이때 접선이 다시 만나는 점인데 일단 만나는 점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교점이라 그러고 다시 만나는 거 보니까 얘 말고 또 교점이 있나 봐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일단 접선을 구해볼게요. 그럼 접선은 y-4는 x-1은 확정이고 얘가 접점이니까 여기에 우리가 기울기 써야 되는데 미분해서 1넣으면 되죠. 미분하면 y'은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2 이게 도함수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1을 넣으면 3 마이너스 6 더하기 12 어디죠? 여기? 마이너스 12x 네, 이렇게 돼서 1을 넣으면 3이 돼요. 3 마이너스 10이 서로 사라지고 기울기가 3이니까 여기다가 3을 써줄게요. 자 이렇게 구했고 얘랑 다시 만난다 그랬으니까 교점을 구해야 돼요. 교점 구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연립을 할 거예요. 연립.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정리정돈을 좀 해주면 3x고 마이너스 3이고 4니까 더해서 1이 됐어요. 이 직선과 이 곡선이 만나는 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해볼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그냥 빼버릴게요. 3x가 넘어가서 9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됐죠. 그럼 방정식이 나오죠. 항상 연립하면 방정식이 나오고 이때 x값이 나올 건데 이때 x값이 의미하는 것은 뭐죠? 둘이 합쳐서 얘기하면? 네, 교점의 x좌표.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교점에서 끝나면 안 되고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인데 근데 생각해보면 얘가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3차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스포일러 할게요. 아직 안 배웠지만 근데 안다고 칠게요. 직선이 있을 때 접하면 이렇게 다른 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만나는 점도 이것도 접점도 교점이에요. 당연히. 네.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3차잖아요. 여러 점에서 만나면서 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접해서 이것도 접선이라고 하거든요. 접하니까 엄청난 점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접한다는 건 그냥 어떤 곡선과 직선이 서로 접선의 정의, 접한다의 정의.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정확하게.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조 상황만 되면 우리가 접한다라고 해요. 접선은 지금 요건 좀 과하게 그렸고 아까 우리가 그렸던 3차처럼 이렇게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는 곳을 구할 건데 그래서 여기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얼마라고 지금 써있냐면 1이라고 써있죠. 1,4 사실 여기가 어딘지는 몰라요. 이게 이렇게 그려졌는지 이렇게 그려졌는지는 모르고 어쨌든 얘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했는데 단 연립했을 때는 뭐가 나오냐면 교점의 x좌표가 나올 건데 당연히 1도 나와야 돼요. 1에서 접하니까. 게다가 이게 이름이 3차 방정식이잖아요.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가 나오는데 근이 지금 교점이 하나랑 2개가 나오게 생겨먹었어요. 그래프를 그려보니. 접점이 하나 있고 나머지 한 점이니까. 그래서 얘는 어쨌든 1을 값으로 가져요. 여기다 1 넣으면 0 될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얘를 조립제법 하면 1-6 물론 1 넣으면 당연히 0 되고 9-4 1 넣어서 1 -5 4 올라가서 4 0 되는 거 확인. 얘가 남으니까 x-1을 인수로 갖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인데 얘도 1 4 1 마이너스 그러니까 x-1 두 개가 돼요. 그리고 x-4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애초에 근이 여기서 1에서 중근을 갖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접하면서 만나니까 교점 자체가 원래 3차 방정식하고 직선을 연립하면 교점이 최대 3개까지 나올 수 있는데 연립하면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이때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지면 교점이 3개가 될 거예요. 왜냐면 교점의 x좌표가 3개니까. 방정식의 근이 교점의 x좌표라면 교점의 x좌표가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지면 교점이 3개 될 건데 지금처럼 2개가 될 때는 하나가 중근으로 걸려요. 이 얘기는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뒤로 넘어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인지가 좀 될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얘가 x-1의 제곱을 얘가 인수로 갖는다는 걸 만약에 안다면 지금 이 했던 작업들을 안 하고 조립제법 안 하고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결국은 전개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려면 여기가 1이니까 x 마이너스 4가 된다 라고 이렇게 빨리 알 수 있고요. 결론은 1 이외에 그러니까 제곱이 걸려서 접할 때 x값 말고도 다른 x값으로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가 4가 된다. 여기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이렇게 접해서 여기가 1이면 여기가 4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어떤 접선이 다시 만난다? 접선 구하고 만난다? 교점, 연립. 연립했더니 근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1은 여기 아까 접하는 점이니까 얘 말고 다시 만나는 점 얘 말고 다른 점이니까 다른 점의 x좌표는 4가 된다. 그래서 A가 4고 B는 당연히 얘를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겠죠. 어차피 둘이 만나는 점이니까. 그래서 12랑 1 더해서 13이 돼요. 이해될까요? 이해되는데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나면 이렇게 안 하고 뭐 우리가 이제 비율 관계를 쓰죠. 여기서 접할 때 변곡점이라면 그러니까 대칭점, 점대칭, 3차는 점대칭 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 어쨌든 대칭축 구해서 여기에 뭐 이동한 만큼 똑같이 2번 더 가서 1에서 대칭축이 아마 2가 될 거고 2가 되죠. 1만큼 갔으니까 하나, 둘 더 가서 4에서 접한다를 이렇게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게 있죠. 비율관계라는 게 존재해요. 그게 익숙해지면 그렇게 써도 사실은 무방해요. 무방하고 요즘은 그걸 뭐 크게 문제 삼기 아니라 모르면 안 된다고 얘기를 다들 하니까. 근데 여튼 이렇게 연립해서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이 과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뒤에 문제 풀다 보면 비율관계를 알면 아주 빨리빨리 풀 수 있게 나와가지고 그거는 필요하면 그때그때마다 질문해 주시면 원래 알면 그대로 쓰시고요. 모르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쵸. 안 나온다기보다는 그쵸. 안 나오죠.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유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교과서에 있기도 해요. 비슷한 느낌으로 일부러 문자로 써서 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내용이 그 원래는 몰라도 지금 이렇게 풀 수 있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풀 수 있는데 그걸 알면 좀 빨라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랑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로피탈은 증명 과정 자체가 애초에 교과 과정을 넘어가야지만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증명이 그냥 일반화시켜서 하거든.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했으니까. 근데 이걸 쓰지 말라고 했던 사람도 있고 쓰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좀 예전에 그래서 막 뭐 나름 이렇게 서로 의식하면서도 싸우고 지금 비슷한 식의 강의를 동시에 봤거든요. 두 개를 봐봤어. 저도 궁금해가지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걸 모르면 지금은 그렇게 표현 안 하던데 이걸 모르면 미적분을 안 한 거다. 뭐 이렇게 되게 과격하게 막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학생이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 이후에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풀어서 유리하게 내버렸어요. 우연이 아니고 저는 일부러 그랬다고 보는데 현재 지난 한 3, 4년간의 일이에요. 계속 그렇게 되면서 네, 현호진 그냥 그 당시에 이제 현호진 완전히 이제 거의 이미 그때도 거의 최고였지만 현호진하고 그때 이제 한석원이라는 아주 유명하신 이렇게 이렇게 이건가? 근데 진짜 그때는 서로 의식할 막 댓글도 너무 전쟁이고 되게 분위기가 험악할 때였는데 의식을 하더라고요. 강의에서 비슷한 시기에 똑같이 그 부분 빨리 찾아봤거든요. 궁금해서. 그래서 의식을 했는데 근데 결국은 모의고사에서 손을 들어줬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다른 학원에서 그러니까 진짜 경력이 오래되신 진짜 훌륭하신 선생님이 있어요. 원장님이랑은 아주 안 친한데 어쨌든 그 선생님이 있는데 아주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여기 유튜브로 올라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분인데 되게 깊게 공부를 당연히 대학서까지 다 하고 연구하고 엄청나게 하시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그분한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예요 그분도 뭐하러 그런 뭐 아무것도 아닌 걸 왜 하냐 그랬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를 안 하면 이제 불리하게 계속 나오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저한테도 얘기하시고 아니 저번에 모의고사 보니까 이거 안 하면 아예 골치 아프게 만들어 놨던데 문제를 그러니까 손을 들어준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옳은 게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 그게 옳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나오면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제 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수능이 다시 이게 흐름을 타는 거죠
뭐 저는 이거요? 이게 그러니까 알려주시면 되는 이제 쉽게 어디서 유튜브 쳐도 대충 나오는데 3차 함수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 얘기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2차 함수 얘기인데 2차 함수에 대해서 중학교 때 배울 때도 그렇고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2차 함수가 나올 때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게 축의 대칭이다라는 거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꼭지점의 x좌표를 a라고 하면 축의 대칭이다. 이건 알고 있죠. 2차 함수가 양쪽이 똑같이 생겼어요. 사람 얼굴도 양쪽이 똑같지 않은데 2차 함수 똑같아요. 이걸 중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강조를 하거든요. 이걸로 푸는 문제가 되게 많아서 요게 있어요. 2차 함수가 이렇다면 3차 함수 같은 경우에 2차 함수를 우리가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되잖아요. 이미 우리는 도함수를 배웠으니까 3차를 미분하면 차수가 2차가 되니까 적분하게 됐을 때 결국 얘네들의 관계에서 어떤 상황이 펼치냐면 점대칭하게 돼요. 그리고 얘를 미분하면 이제 직선이잖아요. 1차 함수죠, 2차. 직선은 어디서나 점대칭이에요, 원래. 아무 점을 잡아도 점에 대칭하거든요. 그래프 전체가 한 점을 기준으로 그대로 대칭해도 똑같은 모양이 되거든요. 2차는 축대칭, 예를 들어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아니면 이제 양쪽으로 바꿔대고 3차가 이렇게도 4차도 역시 축대칭 하는 애가 있고 아닌 애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3차가 점에 대칭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극대라고는 알고 계시죠? 이런 용어들은 알고 있죠, 극대. 여기가 극소. 선생님 알고 계신가요? 그럼 극대랑 극소도 마찬가지로 이 점의 대칭에서 서로 대칭하게 돼요. 그러면 점이 대칭하는 곳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얘를 미분해서 축대칭 되는 곳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여긴 또 어떻게 거느냐? 그럼 요걸 미분하면 여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x 값이. 그래서 이제 미분을 2번 하면 나오는 즉 이제 변곡점 들어보셨어요? 미적분에서 거기서는 교과 과정이에요. 변곡점이라는 점이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이 점을 기준으로 양쪽이 똑같이 이렇게 대칭하게 돼요. 이렇게 똑같이. 이건 3차 함수가 갖고 있는 그냥 갖고 있는 태생적인 성질이에요. 2차 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과 똑같아요. 이해될까요? 왜 그러느냐라고 따지지 않아요. 그래프 모양은 원래 그래프라는 게 뭐냐면 x에 뭘 넣어서 y가 나오는 거를 그냥 찍은 거예요. 다. 귀납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는데 그려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후차적으로 이유를 만드는 거죠. 이래서 뭐 대칭이나 어쩌네 막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기본적으로 그래프는 원래 일일이 찍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차 함수도 직접 찍어보니까 이거 똑바로 가네. 그래서 이걸 이름을 직선이라고 부르고 기울기라는 개념을 만들고 이렇게 후차적으로 만든 거. 그래프는 원래 애초에 함수가 있으면 거기다 x를 넣을 수 있는 x, 정의된 x를 다 집어넣어서 넣은 거죠. 그랬더니 얘도 점에 대칭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 극대가 되는 곳하고 극소가 되는 곳하고 연결해 보면 이 길이가 당연히 같을 거예요. 대칭하니까. 같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 극대가 되는, 극소가 되는 값에서 평행하게 선을 그어보면 여기서 점이 하나 더 만나게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접선을 그으면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다른 점에서 만나게 돼요. 기본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휘어 들어가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겨서 이쯤에서 이렇게 접선하면 안 만나지 않을까? 무조건 만나요, 영원히. 저 끝에 가서 지하 한 30층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만나게 돼요. 그래서 만나게 되는데 이때 만나는 점을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내려보니까 x값이 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더라. 예요. 왜 같으냐에 대해서 막 말을 이어서 붙였지만 결국은 계산해 보니까 같은 거예요. 단순하게. 물론 거기에 의미 부여를 막 할 수 있죠. 이게 3차니까 뭐니까 다 좋은데 어쨌든 얘 자체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교과 과정에서 개념적으로 이렇게 자 외우세요라고 설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해보니까 여기가 같더라. 그럼 이게 어디도 연결되냐면 여기도 연결되냐면 3차 함수가 방금 이렇게 있어. 우리가 접선을 이렇게 그렸죠. 그리면 여기 역시 점대칭하는 점이 있을 거예요. 점대칭하는 점이 있고 여기가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값인데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값과 똑같은 기울기가 되는 곳이 여기 또 있을 거거든요. 이 값과 이 값을 연결하면 여기가 역시 같아요. 왜 같냐? 예를 들어 기울기가 1이라고 해볼게요. 기울기가 1. 여기도 기울기가 1인 곳이 있다고 쳐볼게요. 미분해보면 기울기가 1인 곳. 예를 들어 뭐 2를 넣었어. 그럼 기울기가 1 나왔어. 그럼 반드시 1 나오는 게 하나 더 있다고요. 여기를 제가 대칭축을 1이라고 하면 여기서 0에서 역시 똑같이 1이 나오겠죠. 미분했을 때 높이가 똑같으면 결국은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극대 극소뿐만 아니라 기울기가 똑같은가. 극대 극소도 기울기가 0인 곳이에요. 똑같이. 그 두 개는 어쨌든 기울기 같은 곳은 점대칭한 곳에서 이거 똑같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길이가 같아요. 근데 이걸 해봐서 쭉 연결했더니 여기 한 점 더 만나잖아요. 이걸 또 내려봤더니 여기도 결국은 똑같더라. 지금 이 문제는 그래서 점 대칭하는 곳을 어떻게 구하냐면 미분했잖아요. 얘가 2차인데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어디냐 물어보면 우리가 2라고 대답할 수 있죠.
2차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는 3하고 10이니까 3으로 끄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x-2의 완전제곱이니까 2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에 대해서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1제 2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기울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2라면 여기가 2라면 여기서 기울기, 요 기울기 둘이 똑같고요. 요 기울기 똑같고 요 기울기 똑같고 똑같이 떨어지면 기울기가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접점이 하나 있어서 여기서 접선이 생겼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1,4라고 했어요. 1,4라고 했어요. 높이를 안 줘요. 여기가 1이라면 얘랑 똑같은 기울기가 갖는 곳이 건너편에 이 건너편에 3이라고 있을 거고 그리고 얘를 연결해서 쭉 만나는 교점이 있을 때 이 교점은 결국 귀납적으로 정리해 봤더니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더라. 그러니까 한 칸 가고 한 칸 갔으니까 한 칸 더 가면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린 당연히 수능 지망이니까 이건 너무 당연히 알아야 되는 3. 그래서 4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이렇게 했냐? 이것도 금방 할 수 있어요. x-1의 제곱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1에서 접하니까. 나머지 4 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비율 관계가 공식적으로는 역시 뭐 예를 들면 EBS라든가 이런 데서 당연히 좋아하지 않고 이거를 선호하지 않고 어디다 써놓지 않아요. 절대 써놓지 않아요. 근데 수능 특강의 레벨 3의 요 파트를 갔는데 이제 아직 최근 거 나오기 전에 거 봤는데 두 문제가 레벨 3였나 레벨 2 가장 어려운 두 문제냐 두 문제가 연달아서 레벨 3가 거기가 5문제가 있는 곳이었는데 비율관계 문제가 2개가 연달아 나왔어요. 그래서 비율관계를 풀 수 있는 웬일이야 EBS가 또 바뀌었나 결국은 이제 수능 특강에도 이런 걸 쓴다고 해설을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걸 안 쓰고 풀이를 했는데 너무 훌륭해요. 풀이가 너무 깔끔하고 완벽했어요. 되게 그걸 보고 아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들어요. 수능 특강을 보고 이거 궁금하잖아요. 해설이 어떻게 써 있을까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 보면 이렇게 하면 쉽게 풀 수 있는데 라고 이제 수많은 강사들이 민간 강사들이 얘기하는 야 이렇게 안 하면 이건 바보지 니네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라고 외우라고 했던 거를 거기서 내놓고 그걸 써서 푼 것보다 EBS에 있는 해설대로 풀면 훨씬 빨리 풀고 훨씬 완벽하게 풀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되게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줘야 돼요. 이것도 당연히 알아야겠죠. 왜냐면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이미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가 너무 이거에 맞게 문제 나온 게 너무 많아서 아마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수능에서 이걸 쓰느냐 안 쓰느냐는 또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인데 단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면 출제자는 이거를 쓰면 불리하게도 무조건 만들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근데 그동안 그냥 냈던 거죠. 그리고 내니까 와, 저 사람 말을 들으니까 이렇게 다 맞는구나 하고 이제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그렇지 이걸 하지 마라고 했던 사람은 틀린 사람이 돼버렸던 결과적으로. 근데 우린 그건 상관없고 우리한테 유리한 게 좋은 거니까. 근데 이건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증명이 필요하다면 증명은 사실 귀납적으로 하는 거예요. 쭉 넣고 하면 일반화시켜서 해요. 이제 강사들도 그렇게 실제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또 있어 보이게 설명하느냐를 막 연구해서 막 보여주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애초에 개념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래프가 갖고 있는 성질을 활용을 잘 한 거니까. 그래서 이 파트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그 밖에 있는 점, 기울기 최대 최소는 좀 해야겠구나. 유형 11에 보면 유형 11 632번 한번 해볼게요. 632번 연습 삼아 632번 풀어봅시다. 어디 갔지? 분필이 어디 갔지? 맞다. 떨궜지 아까.
잠시 푸셨나요? 좋아요. 그럼 됐어요. 기울기가 최대니까. 자, 한번 봐볼게요. 기울기가 최대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일단 기울기를 구하려면 미분계수인데, 그럼 미분할 거예요. 이걸 미분해서 y''은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됐고, 이제 여기다 우리가 어떤 x를 집어넣으면 그때마다 기울기가 되겠죠? 집어넣으면 그때 미분계수가 되니까. 그리고 숫자를 집어넣지 않은 이 상태는 도함수인 형태인데, 얘가 대략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긴 이유는 2차인데 2차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죠. 이렇게 그린 이유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고, 여기가 뭐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가 기울기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맞아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1 누구냐? 접점의 x좌표 주인공이 결정이 된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의 기울기가 최대인데 그때 최대가 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으면 여기다 먼저 넣을게요. 여기다 먼저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마이너스 2 플러스 4 더하기 1 그래서 3이 됐고 기울기는 3이에요. y 3 x 플러스 1까지 완성. y좌표만 구하면 되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으면 3분의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분의 1 플러스 얘랑 얘랑 더하면 1이니까 지워지고 마이너스 2 그래서 플러스 2 이게 접선의 방식이 됐어요. 이해됐을까요? 뭘 기준으로 했는지 기울기가 최대라니까 미분하면 2차가 되는데 2차는 우리가 최대값이라는 게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면 있을 수 있고 결국 그때 x값이 주인공이에요. x값 그렇게 만드는 x값이 접점의 x좌표다.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조금 집중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유명한 건데 635번 볼게요. 635 내용은 1학년 때도 나오고 중학교 때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1학년 때도 충분히 나오는 내용인데 볼게요. 자, 얘랑 둘이 거리의 최소값 구하래요. 거리의 최소값. 그래서 거리의 최소값은 여기를 이루고 있는 모든 점과 여기를 이루고 있는 모든 점 중에 예를 들어 여기랑 여기는 꽤 멀어 보이죠. 여기가 좀 가까울 것 같아요. 여기쯤?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요 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곡선이 있을 때, 자,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직선이 있고 누가 제일 가깝냐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유지한 채로 평행하게 슬슬 다가가는 거예요. 슬슬 다가가다가 슬슬 다가가다 보면 톡 하고 어딘가 닿을 거예요. 얘가 제일 가까우네요. 왜냐면 나랑 제일 가까우니까 나를 제일 앞에서 맞이했겠죠.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 거리의 최소값이 뭐냐 그러면 기울기가 2인 곳을 찾으면 돼요. 미분해서 2x고 1 넣으면 2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1,1이 됐어요. 이 점의 좌표는 1,1. 뭘 기준으로 했냐? 얘 기울기가 2니까. 어떤 직선인데 제가 기울기가 2면 야 우리 기울기 2는 곳 어디야? 저 1에서 2인데요. 걔가 제일 가까운 거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될까요? 실제로 이렇게 중학교 때는 물론 이렇게 못하지만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 얘랑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여기를 2x 플러스 k 한 다음에 얘랑 연립해서 판별식을 0 때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할 수 있으니까 1,1이니까 1,1에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과 1,1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루트 5분의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의 절대값. 그래서 루트 5분의 2가 되고 답은 5분의 2 루트 5가 되겠어요. 이해되실까요? 좀 이해되시나요? 선생님 이해되시나요? 그럼 똑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자, 이 직선이 이 점 중에서 이 직선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은 어딜 거냐? 평행하게 갔을 때 마지막 닿는 곳이에요. 왜냐면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 거기에 얘랑 접점이 없잖아요. 교점이 없죠. 그러니까 요 점의 특징은 뭐냐? 그럼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게 가장 멀리 떨어진 거예요. 가장 가깝거나 가장 멀리의 기준은 그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점이에요. 그래서 엄청 쉬울 건데 638번 해봅시다. 638. 638 정말 쉬워요. 이것만 알면.
자, 한번 볼게요. 이 삼각형이 최대가 되려면 여기서 기울기가 얘랑 같아야 돼요. 여기 지금 y는 x라고 했으니까 이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 기울기 1이에요. 그때 x좌표가 2분의 1이니까 결국은 f 프라임 2분의 1은 1이 되면 돼요. 요걸로 푸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최대가 되는. 그래서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고 1 넣으면 마이너스 a 2분의 1이군요.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a는 밖으로 뺄게요. 이렇게 뒤로 빼도 되고 여기다가 2분의 1 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 값이 1이 돼야 돼요. 그럼 약분되고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a가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어요. 계산 잘못했네? 계산 잘못했어요. 계산 어디서 잘못했지? 앞에 거 미분 뒤에 아이고 제곱이에요. 제곱. 뒤에 거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제곱이니까 다시 2분의 1 넣으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이니까 4분의 9가 되고 앞에 건 제대로 했나 그러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a 뺐고 아니요. 제곱이 여기 미분해서 여기를 미분해서 2가 내려왔으니까 차수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대로인가요? 그대로구나. 그럼 빼면 4분의 6이니까 4분의 3 a는 1 그래서 a는 3분의 4 계산은 지금 버벅댔지만 계산 말고 요 개념 알고 있으면 돼요. 기울기가 똑같아야 된다. 이해될까요? 이제 딱 두 개 하고 끝입니다. 641번 해볼게요. 641번 다 왔습니다. 네, 풀어봐 주세요. 어디를 641번 조금 뒤져있네. 641번
해서요. 응. 좀 망했다고? 왜? 좀 망했다고? 제가 안 하는 거 느끼겠네요. 응. 잠이요. 2교시 끝나기 한 30분 전쯤부터 인사하려고. 되게 빠뜨려요. 그래서 잡힌 거겠죠. 2교시 끝나기 30분 전? 아니면? 그때쯤 되면 정신이 확 맑아져요. 1교시는 그러면 멍이고 1교시 한 졸잖아요. 2교시 한 중간까지도 해롱해롱 하다가 2교시 중간쯤에 괜찮아져서 3교시는 멀쩡해지고. 네. 좋네요. 바뀌겠죠 또. 맨날 뭐 생활 패턴이 그런 거예요. 이제 뭐 바뀌겠죠. 바꿀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바꿀 수 있어요. 자, 볼게요. 0,3에서 딱 봐도 여기다 0 넣으면 3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점이니까 얘는 뭐가 아니냐면 접점이 아니에요. 접점이 아니니까 지금 이 상황이에요. 곡선 밖에서 그은 접점. 그래서 요거를 진행할 건데 다이렉트로 2번을 써볼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y-t 세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1은 3t 제곱 마이너스 6의 x 마이너스 t. 이걸 바로 이게 2번이거든요. 지금 제가 쓴 게. 그러니까 y-ft는 여기다 t 쓰면서 쭉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고 미분해서 t로 변수 바꿔주고 아니면 얘를 미분해도 되고 그 다음에 x-t는 원래 여기 있는 x-t 똑같이 쓴 거예요. 그 다음에 0,3을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대입하라고 했죠. 대입. 3을 대입하면 여기가 3이 되고 여기는 0이 돼서 없어요. 그럼 전개하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6t가 되고 6t와 6t는 지워지고 얘가 우르르 넘어가면 2t 세제곱 플러스 2는 0. 그러면 t 세제곱은 마이너스 1. 그러면 t는 마이너스 1이 됐어요. 이게 지금 요거 3차 방정식이 됐잖아요. 근데 3차 방정식은 원래 근이 3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근이 3개라면 지금 1개밖에 없죠. 이거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건 실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허근 나오니까. 근데 만약에 실근이 3개 나온다 그러면 t가 3개 나온다는 얘기고 t가 3개 나온다는 얘기는 접점의 x좌표가 3개 나온다는 거고 접점의 x좌표가 3개 나온다는 얘기는 접선이 3개라는 얘기예요. 접점이 3개니까. 그래서 접선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여기 없고 이 다음에 있더라고요. 마플에서는. 그래서 우리한테 밖에서 그었을 때 접점 몇 개 그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로 대답해 줄 수도 있어요. 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네. 접선 하나에 접점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럴 수 있군요. 좋은 지적이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똑같은 기울기가 나오고 접선이 나오고 그러네요. 진짜로. 예를 들어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네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문제에서는 그렇게 안 따지고 바로 그냥 이 근의 개수 갖다가 구한 다음에 그다음 후차적으로 정리를 아마 해줘야 될 거예요. 어쨌든 지금 마이너스 하나 나왔고 그럼 이 마이너스 1은 접점의 주인공이 있으니까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고 요 식을 두 번째를 바로 쓰고 대입하고 요 과정이 딜레이가 있으면 안 돼요. 문제에서 나오면 이거 접점이 아니다. 얘가 접점이 아니고 얘 밖의 점이구나. 여기서 여기 그었다. 그러면 바로 이것부터 쓰고 대입해서 그냥 무지성으로 t를 일단 구한 다음 t가 뭐였지? 맞아. t는 이 접선의 방식의 주인공이지. t를 가지고 이제 접선 만들면 됩니다. 마지막 유형 14인데요. 이거는 그 숙제는 유형 15까지만 할 거고 자 유형 15까지예요. 16에 보면 로레 정리랑 평균값 정리인데 이거 사이값 정리랑 묶어서 짜투리 시간에 한번 할 거예요. 짜투리 시간에. 지금은 일단 진도가 조금 타이트하게 급해서 다음에 극대국소 그 다음 방정식까지 하면 미분을 일단 끝낼 거거든요. 다음 챕터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적분을 할 건데 적분도 마지막 가면 조금 신경 써서 해야 될 거 있어서 어쨌든 자 651번인데 제가 풀게요. 이거는 1에서 얘랑 얘가 접한대요. 그러니까 접선이 일치한다. 그 얘기는 둘이 공통되게 접선을 갖는다. 그 소리는 이 상황이랑 비슷하게 보면 돼요. 두 명이 있는데 똑같은 t라는 곳에서 접선이 같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요. 이렇게 푼다는 건 얘를 임의적으로 제가 fx라고 하고 얘를 임의적으로 gx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식은 f1은 g1, f'1은
G' 이렇게 풀면 돼요. 1이라는 곳에서 둘이 접하니까 접선이 공유되니까 여기다 1 넣고 1 넣고 같아야 되고 왜냐면 높이가 같아야 되죠. 둘이 교점이니까 접점은 교점이에요. 기본적으로 접하는 교점. 그 다음에 미분하고 1 넣고 미분하고 1 넣으면 같아야 돼요.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이 두 개면 돼요. 그래서 1 넣으면 1 더하기 A는 1 넣으면 밑에다 1 넣으면 B 더하기 1 더하기 4. 일단 첫 번째 C이고 두 번째는 미분하고 1 넣으면 3 더하기 A. 여기다 미분하고 1 넣으면 2B 더하기 1. 연립하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 챕터는 딱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고 특히 이 마지막에 수트에서는 얘의 비중이 이렇게 끝자락에 여기서도 유형 1개, 2개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 문제 풀 때도 되게 많이 쓰이고요. 특히 선택 미적분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접선의 방정식에 그러니까 한 명이 직선이 아니라 희한찬란한 이상한 막 별의별 막 2차랑 막 로그랑 둘이 접해. 만약에 이렇게 2차 함수가 있고 로그 함수가 둘이 접하는 걸 찾고 싶어요. 이렇게 접하고 싶다. 그럼 접점을 t라고 놓고 t 놓고 t 놓고 갔다 미분하고 t 놓고 미분하고 t 놓고 갔다 이렇게 해서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든 여기에 기대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종료.